안녕하세요. 정보통통 닥터리입니다. 오늘은 다리가 먼저 알려주는 뇌경색 신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다리만 유난히 힘이 없다. 늘 다니던 길인데 발끝이 턱 걸려 휘청했다. 잠깐 저리고 금방 괜찮아서 넘어갔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굴보다 다리가 먼저 말합니다. 뇌는 위기 때 가장 멀고 약한 곳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다리죠. 왜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피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조금만 순환이 흔들려도 다리부터 티가 납니다. 여기에 뇌의 교차 신호가 더해집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다리, 오른쪽 뇌는 왼쪽 다리. 그래서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했고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뇌경색 전 다리에 작은 이상이 먼저 왔다는 공통점. 문제는 이겁니다. 그 작은 이상을 우리는 피곤이나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것.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잠깐 힘이 빠졌다가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대부분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저는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경고 등 7가지를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로드맵. 왜 다리인가? 핵심 원리. 독일 진료실의 두 사람 이야기. 7가지 신호, 마이너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까지 지금 당장 할 예방 자가 체크 전환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원리부터 짚어보죠. 본론 일부 마이너스 왜 다리인가? 그리고 실제 사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왜 하필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액순환의 거리와 중력. 우리 몸은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죠. 가장 가까운 곳은 얼굴과 목, 가장 먼 곳은 발끝입니다. 즉, 다리는 순환의 끝단,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심장이 약해지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그 여파는 제일 먼저 다리에 도착합니다. 특히 뇌혈류가 흔들리면 뇌가 조절하는 운동 신호가 끊깁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물탱크가 약해진 오래된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약해지면 어디부터 안 나오나요? 그렇죠. 꼭대기층부터죠. 우리 몸도 같습니다. 혈액이 부족해지면 심장에서 멀리 있는 다리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뇌신경의 교차 현상. 우리 뇌는 좌우가 서로 반대쪽을 담당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조종하죠. 그래서 뇌의 한쪽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반대쪽 다리에서 먼저 이상이 느껴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공동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느꼈다. 고 보고했어요. 즉, 다리는 뇌의 조기 경보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를 너무 일상적인 불편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넘겨버리죠. 그 사이 뇌혈관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좁아집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제가 독일에서 진료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인리 슈미트라는 68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3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따님과 함께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휘청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거예요. 다행히 따님이 이건 이상하다 고 느끼고 바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조기 치료 덕분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딸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난 지금 휠체어였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72세 여성 게르트루트 베커라는 환자분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이 들어서 그래. 운동 부족이야. 밖에 좀 나가서 걸으세요. 그 결과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오른쪽 뇌가 큰 경색 상태였어요. 결국 왼쪽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 하나. 신호를 알아차렸는가, 무시했는가. 다리는 분명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뇌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영어로 TIA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이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생기는 일시적 증상이에요. 그래서 몇 분 동안 힘이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괜찮아졌으니까 별일 아니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연구에 따르면 TIA 경험자의 75%는 3개월 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그중 절반은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졌다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다리 이상은 단순한 피로나 근육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 건 뇌혈류 경고 신호다. 잠깐 괜찮아졌다 해도 절대 안심 금지. 조기 인식이 곧 회복과 평생의 차이를 만든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라는 것. 뇌는 말로 경고하지 않지만 다리를 통해 지금 위험하다. 고 속삭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증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환합니다. 이제 신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본론 2부 마이너스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신호와 대응법.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신호 모두 7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고등이에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순간, 계단을 오르다 주저앉을 뻔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간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닙니다. 운동 부족이라면 보통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집니다. 하지만 뇌혈류 문제라면 한쪽만 갑자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 다리에서 반복된다면 그건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림과 감각 이상.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 혹은 감각 둔화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지거나 뜨겁고 차가운 걸 구분하기 어려운 느낌. 마치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듯한 감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발바닥에 솜이 깔린 것 같아요. 바닥이 평평하게만 느껴져요. 허리 디스크나 신경 눌림으로 생긴 저림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건 발끝에서 위로 퍼지는 양상이지만 뇌혈류 이상으로 오는 저림은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건 뇌의 감각 피질이 제대로 신호를 해석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즉, 뇌가 다리의 감각 정보를 잘못 읽고 있는 상태예요. 발끌림과 걸음소리의 변화. 세 번째 신호는 발을 질질 끄는 보행. 의학적으로는 조카수 풋 드랍이라고 합니다. 정상이라면 걸을 때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끊기면 발끝이 바닥에 걸려
걷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기도 하죠.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신 가족들이 먼저 눈치챕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 발을 끄는 소리가 나요. 이런 작은 변화가 바로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발 마모, 발소리, 걸음걸이.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마세요. 자꾸 걸려 넘어짐. 네 번째 신호는 평소보다 자주 걸려 넘어지는 현상. 문턱, 계단, 카펫에 자꾸 발이 걸리나요? 그건 단순히 부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엔 고유 감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각도로 서 있는지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죠.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다리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턱을 잘못 짚거나 계단 높이를 착각해 비틀거리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덩이 골절, 척추 골절, 그리고 장기화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넘어짐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리 떨림 또는 원치 않는 움직임.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입니다. 가만히 있으려는데도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찔거린다면 주의하세요. 물론 피로하거나 긴장했을 때도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금방 멈추고 쉬면 괜찮아집니다. 문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떨림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혈류가 막히면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멈추고 싶어도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여섯 번째 신호는 균형의 상실입니다. 술 한 잔도 안 했는데 걸을 때 비틀비틀 바닥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 이건 단순 어지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 뒤쪽에 손에 세레벨럼는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관인데요. 이곳에 혈류가 부족해지면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밤새 혈압이 떨어져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다 고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걸으면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중심이 흔들린다면 그건 단순 어지럼증이 아니라 뇌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 증상 후 회복 TIA.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이죠.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감각이 돌아옵니다. 대부분 이때 안심하죠.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됐겠지.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통계적으로 TIA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됩니다.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다리가 마비됐던 경험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큰 사고 전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한쪽 다리에 급격한 힘 빠짐, 저림 감각 이상, 발끌림, 걸음소리 변화, 자주 걸려 넘어짐, 다리 떨림, 원치 않는 움직임, 보행 불균형, 중심 상실, 일시적 증상 후 회복 TIA, 이 7가지.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기록하세요. 증상 시작 시간. 이게 골든타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신호의 구체적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죠.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전환합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뇌경색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마이너스 예방, 자가 체크, 그리고 실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신호였죠. 다리 힘이 빠지는 순간,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걸음이 이상해지고 중심을 잃을 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신경학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경색의 80%는 생활습관 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 바로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1. 혈압관리 마이너스 뇌혈관의 첫 방어선. 혈압은 120/80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130/80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 특히 아침 기상 후 30분 뒤에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끼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의 씨앗이죠. 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마이너스 조용한 파괴자.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의사와 관리 목표를 꼭 상의하세요. 혈당이 높을수록 뇌혈관 손상 위험은 3배 이상 커집니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는 줄이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자주 섭취하세요. 삼운동, 금연 절주, 수면 마이너스 생활의 4대 습관. 운동은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빠른 걸음 30분, 주 5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속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크게 좋아집니다. 흡연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가 뇌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술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1잔 이하로 줄이세요. 그리고 하루 7시간의 숙면. 잠이 부족하면 혈압, 혈당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하루 3분이면 할 수 있는 자가 체크 4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의 다리와 뇌를 매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로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나요? 2단계.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서보세요. 몸이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리진 않나요? 3단계.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같이 느껴지나요? 4단계.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지 않나요?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 몇 시간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다리는 단순한 지탱기관이 아니라 뇌의 조기 경보 장치라는 사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이상하다는 건 뇌가 지금 도와줘 하고 말하는 겁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평생의 후회로 남지만 그 신호를 알아채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선택. 오늘 그 선택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정보통통 닥터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